네, 11월 1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지금 진도가 한 3일 이상 속도가 빠른 상태라서 진도를 좀 맞출 겸 뭐 번외편처럼 좀 진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는 제가 미리 코드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걸 미리 배포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작성 과정을 그 제가 직접 수업 시간 중에 코드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그거를 실시간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코드를 이제 제가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실습 시간은 따로 배치를 할게요. 그 실시간으로 타이핑 하다 보면은 그 따라치다가 설명 다 놓쳐요. 그래서 제 수업 자체가 일단은 개인의 타이핑 속도에 따라서 뭐 수업을 못 따라가고 그런 일은 없는데 앉아서 설명만 듣는 시간이 사실 한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 졸릴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기는 해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마법의 자리더라고요. 저도 다른 수업 들을 때 잡니다. 자, 어쨌건 이제 오늘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모듈이라는 게 예전에 이미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 모듈이 뭔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일부러 이제 분리를 해놓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 걔를 이제 마치 부품처럼 조립해서 쓰는 거를 모듈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듈을 만들 때 ES5 방식이랑 ES6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S5 방식은 모듈을 내놓을 때 익스포트 모듈이었나요? 갑자기 구문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괜히 객기 부렸네요. 전에 했던 거 엽시다. 자, ES5 버전에서는 모듈을 내보내기 할 때 모듈.export라고 내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보낼 기능을 export라는 거에다 이제 집어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 개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요 export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JSON 형식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모듈.export 하면서 뭔가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JSON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케이스. 그럼 이제 갖다 쓸 때는 require라는 함수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파일 이름을 넣으면은 이 안에서 익스포트 된 기능들이 전부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방식은요. 이 방식, ES5 방식은 일반 HTML에선 사용을 못해요. 백엔드 만들 때만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 require랑 그 모듈.export 기능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이 export default라는 기능으로 내보낼 기능을 이렇게 등록을 시키면은 갖다 쓸 때는 import from이라는 구조를 쓰는 거였어요. 이게 ES6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리액트나 넥스트, 즉 다음 달부터 하루에도 최소 10번 이상은 써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그래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반 HTML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반 HTML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소개할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ES6 방식도 일반 HTML 파일에서 사용은 가능해요. 저도 한번 시도는 해봤고요. 근데 그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부담감 없이 최신 기술을 막 따라가는데 막상 회사에서 코딩하는 그 현업 개발자들은 다소 보수적이에요. 신기술 나오는 거 적용을 잘 안 하려고 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기술을 적용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전체가 이제 뒤집어지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러닝 커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공부할 시간까지 업무 시간을 빼주진 않아요. 그럼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월급 받으면서 공부한다? 좋죠, 그거는. 회사에서 공부 시간을 그렇게 빼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팀원들 간에 그 일과 시간 외에 슬쩍 이렇게 스터디 시간을 만들어서 써요. 근데 공부하기 싫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 러닝 커브 때문에 신기술을 잘 도입 안 하려고 들기도 해요. 그나마 자바스크립트 쪽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향이 좀 있는 편인데, 자바 같은 거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신기술 적용 잘 안 하려고 들어요. 아무튼 이 임포트 방식 말고 그냥 옛날부터 쓰던 방식도 잘 써왔는데 굳이 이거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용할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작업할 때 쓸 자바스크립트 모듈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뭐 차트 그리기라던가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거예요. 오픈소스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임포트 프롬 방식을 지원을 안 해버리면 나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오픈소스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냥 옛날 방식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얘는 코드를 좀 손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HTML 파일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JS 파일이 한 쌍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01) simple.html 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HTML 파일 하나 놨고요. 그 다음에 새 폴더 J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 모듈들을 따로 놓을게요. 새 파일 simple.js 폴더를 만들어 놓네요. 삭제. 새 파일 simple.js. 자, 모듈이란 재사용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외부 파일로 분리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별도의 JS 파일에 작성해 놓으면 HTML 파일이 그 소스 파일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H1 태그에 ID 타이틀이라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립트 작성할 때 여기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넣고 싶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document.querySelector 한 다음에 샵title.innerHTML은 안녕하세요 라고 맨날 이렇게 작성을 해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분리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 분리해서 JS 파일 그대로 넣으세요. CSS랑 개념이 똑같아요. 이래놓고 스크립트에서 src 속성에 JS 폴더 안에 simple.js라고 참조시키면 끝이에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로 나왔죠? 자,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태그는 HTML 파일 어느 곳에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대부분 헤드 태그 아니면 바디 끝나기 전 이 두 군데를 제일 많이 쓴다고 했어요. 뭐 여기 넣어도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소스는 여기다 넣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은 에러가 나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에러 났을 때 얘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개발자도 무조건 여셔야 돼요. 그러면 에러가 났을 때 여기 한 개의 에러다라고 이렇게 X 표시가 나와요. 이게 에러 개수거든요. 얘를 클릭하면은 타입 에러, cannot set property of null, inner HTML. inner HTML을 세팅하려고 했는데 inner HTML이라는 프로퍼티, 즉 속성을 세팅하려고 했는데 inner HTML을 사용한 객체가 null이래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놓고 simple.js의 6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짚어줍니다. 클릭하면은 거기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일단 거기 코드를 가서 확인을 해야죠. 자, 6번째 줄이죠. inner HTML. 얘를 사용하려고 한 객체. 점이 등장하면 무조건 점 왼쪽 거가 객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객체인 거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는 얘가 객체인 거고. 자, 얘가 널이래요. 이거를 왜 못 가져왔느냐를 찾아봤더니 이 코드가 그러면은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HTML은 자바스크립트를 한 줄씩 차례대로 실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딱 실행하려는 순간 자바스크립트가 여기까지만 지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밑에 내용은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면 타이틀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범위 안에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바디 끝나기 전에 넣는 게 보통이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벤트를 설정하는 건데 도큐멘트는 HTML이라고 그랬어요. add event listener load 이렇게요. 앞에 객체가 도큐멘트인지 윈도우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윈도우 같네요. 네, 나왔죠. window.add event listener는 웹브라우저가 모든 HTML의 해석을 완료한 후에 실행되는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를 적용하면 JS 코드가 바디보다 먼저 나타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거 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HTML 다 읽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러 다시 뒤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행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도 얘를 여기다 넣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실행 효율 면에서 바디 태그가 끝나기 직전에 스크립트가 위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로드 이벤트는 바디를 다 읽고 나면 실행되는 건데 어차피 스크립트가 여기 있으면은 앞에서 이미 다 해석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로드 이벤트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밑에 들어가도 무조건 온로드, 이 로드 이벤트 무조건 걸고 들어가요. 아마 온라인 같은 데서 자료 찾으시면 로드 이벤트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넣을 거예요. 안 넣어도 돼요, 로드 이벤트는. 스크립트가 맨 마지막에 배치될 경우 로드 이벤트 적용은 생략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크립트 파일하고 HTML 파일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function.html이라고 파일 하나 만들게요. JS 파일도 function.js라고 만들게요. 자, 얘는 함수 단위의 코드 분리예요. 분리된 JS 소스에 함수 단위의 기능들을 구현해 놓고 HTML 파일에서 이 함수들을 호출하는 경우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듈화 예시예요. 자, 펑션은 플러스라고 하죠. xy에서 return x 더하기 y. 자, const 마이너스는 펑션 한 다음에 xy. 일부러 함수 유형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return x 빼기 y. 자, 이번엔 화살표 함수. 자, 리턴이 한 줄밖에 없으면은 굳이 괄호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랬죠? 얘는 x 곱하기 y. 이게 제일 간단하죠. 이거였나? 뒤에 2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얘는 x 나누기 y. 자, 여기에서 함수로 나눈 거는 내가 나중에 다른 페이지에서 또 쓸 것 같은 경우들. 자, 그럼 이제 HTML에서 폼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액션은 필요 없고. 인풋 태그인데, 하면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CSS 선택자 기억하죠? 자, 폼 태그 안에 필드 태그가 있고요. 필드 태그 안에 레전드 태그가 있고요. 레전드 태그 안에 div 태그를 2개 넣겠습니다. 요거는 곱하기인데 요건 CSS 선택자가 아니라 그냥 요 기능에서의 표현식이에요. 탭. 이렇게 해놓고 탭. 동작을 안 하네. 잠시만요. 설정을 좀 확인할게요.
요거 트리거 온 탭.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 화면을 여세요. 컨트롤하고 쉼표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emat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트리거 익스텐션 온 탭. 트리거가 권총 방아쇠예요. 그러니까 탭 키에 의해서 작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트리거라 그러면 어떤 기능을 발동시키는 계기를 뜻해요. 자, 트리거 익스텐션 온 탭 요거를 세팅하고 나면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식 선택자 대신에 띄어쓰기는 없어야 됩니다. div까지 하고서 여기서 탭 누르면 코드가 완성돼요. CSS 선택자에 따라서 HTML 태그가 완성이 돼요. 여기에 약간의 표현식을 쓸 수 있어요. 곱하기 2라고 하면 마지막에 div 태그가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전체를 괄호로 감싸면 CSS 선택자에 프로그래밍의 연산자가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의 세트가 2벌이 나오는 거죠. 폼 안에 필드 안 레전드 div 요 세트가 2벌. 자, 여기서는 div 안에 자, 그 다음에 div 안에 레이블 태그랑 라벨 태그랑 인풋 태그를 같이 놓을 거죠. 하고 인풋. 요 자식 선택자가 HTML의 포함 관계잖아요. 근데 나란히 같이 있는 걸 표현할 땐 더하기로 해요. 탭하면은 라벨이랑 인풋 태그가 같이 있죠. 이렇게. 자, div 안에 라벨과 인풋이 있는 거를 2세트를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그에 속성을 주고 싶으면 type, 텍스트 이렇게 속성도 미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탭을 딱 치면은 짠 하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전에 프리티어 한번 알려드렸죠. 컨트롤 시프트 P 한 다음에 포맷. 그러면 정렬도 싹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내가 다듬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듬으시면 되겠죠. 자, 액션은 필요 없고. 자, 이게 지금 요만큼의 코드를 사용한 건데 이 표현식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가면서 연구하시면 돼요. 기본 원리는 CSS 선택자예요. 이게 기능 이름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능인데 emat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의 예시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CSS 선택자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사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매번 이렇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emat 기능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거 일일이 만들 필요 없어요. 태그 이름만 주고 탭 쳐면 기본기가 생겨요. 이것만 해도 꽤 이게 어디야.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UL 태그 안에 목록 정의 태그 안에 A 태그 여기까지 무조건 세트라 그랬죠. 근데 내가 이걸 한 10개 넣을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딘데. 그쵸? 이 정도는 크게 안 어렵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머리 더 아파요. 그거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안에서 그냥 중간중간에 탭키 한 번씩만 깔짝거려주면은 굉장히 시간 단축이 많이 돼요. 자, 아이디는 첫 번째 거
x, 두 번째 거 y 해서 x하고 y.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div, 그 다음에 안에 버튼, 타입은 버튼, 곱하기 4, 탭. 그럼 버튼 태그가 4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그래도 각각의 버튼별로 id는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타임스 버튼, 나누기 버튼. 자, 버튼을 4개 만들었어요. 자, 먼저 스크립트 src JS 안에 function.js를 참조합니다. 연산 기능이 기능을 갖는 함수들이 정의된 모듈이에요. 그 다음에 이 HTML 파일의 스크립트 내용,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샵 플러스 버튼. 일단 그 전에 x const x는 그 다음에 const y는 인풋 태그를 먼저 객체로 가져왔어요. x하고 y. 플러스 버튼에 대해서 add event listener,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 여기서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잡고요. 코드가 너무 기니까 변수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플러스, 그냥 이 JS 안에 있는 파일들 그냥 그대로 호출하시면 돼요. 함수들. 여기에 parse int x value, parse int y value. 입력값은 문자열이니까 전부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랬죠? 자, 버튼 밑에다가 h1 id는 result라고 하나 넣읍시다. const result는 document.query selector 샵 result. 얘는 결과를 출력할 요소죠. result.inner html은 value.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1, 2, 3,
4, 5 실행해서 버튼 누르면 결과가 밑에 출력되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라는 기능을 미리 정의해 놓은 함수에다 갖다 쓴 거잖아요. 이게 웹페이지 모듈에 다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기교를 부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클래스로 짜건 뭐 객체로 만들건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1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함수로만 해도 옛날부터 잘 해왔어.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완성을 할게요. 마이너스 버튼, 마이너스라고 한 다음에 변수에 담지 말고 바로 줘버립시다. 담는 게 날려나요? 타임스 버튼, 마지막으로 디바이드 버튼, 나누기. 자, 이제 실행해 보면은 100하고 50이 줬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하, 땡큐. 복붙하다 보면 이래요. 150 나오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단원 이름은 20일 모듈 활용, 실습하실 파일은 톡으로 보냈고요. 8시까지 실습 완성하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수준의 모듈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함수 단위로 구성돼도 충분해요. 지금 이 코드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ES5나 6 같은 경우는 요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하면서 뭐 내보낼 기능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웹페이지에서 할 때는 딱히 뭐 내보낼 기능을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이 파일의 모든 내용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들고 와요. 자, 모듈화의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기능들을 클래스로 묶는 것 단계예요. 그래서 새 파일 뭐 class.js라고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을 클래스라는 형태로 묶는 거죠. 자, 클래스 calc라고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메서드 형태로 만들었었던 이 함수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클래스에 메서드가 들어갈 때는 펑션 키워드가 빠졌었고요. 익명함수 스타일은 지원이 안 되고 화살표 스타일도 안 돼요. 자, 지금 문법 에러라고 막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요 파일을 쓰고 싶으면 새 파일 03 class.html 이라고 만들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너무 아까랑 똑같은가? 푸 바 메시지라고 하죠. message.js
KO는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eng는 hello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두 개를 리턴하게 해놓고요. 버튼. 그 다음에 id는 KOR. 그리고 ENG. H1의 id는 MSG. 자, 스크립트 넣고 document.query selector 샵 KOR을 클릭했을 때 add event listener 클릭했을 때, 자, 먼저 모듈을 먼저 가져와야죠. 스크립트 src는 JS 안에 message.js를 가져와라. 자, 이렇게 만들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기능은 현재 클래스잖아요. 클래스는 그냥 못 쓰죠. 객체를 만들어야만 쓸 수 있죠. 그래서 const message는 new message라고 객체 만들고, result는 message. 아니, 그냥 바로 여기다 넣읍시다. document.query selector 샵 msg. inner html에다가 message.kor. 그 다음에 eng를 넣으면은 메시지에 eng. 자, 이렇게 이제 객체화 시키면 이 객체 안에 특성이 비슷한 애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함수를 모아 놓을 수 있다. 일종의 그 파일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 폴더로 구별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눌렀을 때 이렇게 뜨죠. 자, 매번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같은 코드가 너무 중복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은 객체를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고 쓸 수도 있어요. 코드 블록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애는 이 안에 침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단순히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기능을 활성화 시키려면은 항상 new 해서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를 조금 그럼 이 message.js를 써야 될 때마다 매번 이렇게 new 해서 한 번씩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좀 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려도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그냥 고스란히 이 참조 구문에 따라서 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스크립트 src 요 특성은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전체 소스 이 자리에다가 복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도 고스란히 딸려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객체를 한번 만들었는데 내가 저거 안 쓰고 const my는 new message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my.kol이라고 해도 동작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은 new해서 객체를 만들면 모두가 다 여기에 그 기능을 부여하니까. 그럼 얘는 도대체 왜 만든 거야?
괜히 쓸데없는 게 이렇게 낭비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클래스는. 이게 그냥 단순히 코드 한 줄이겠지만 이마만큼의 기능을 얘한테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컴퓨터는 안으로 그 메모리 같은 걸 쓰거든요. 메모리 소비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은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긴 한데 다소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클래스 작성 규칙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했었죠. 이게 꼭 자바스크립트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클래스를 가져가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런 식의 그 객체 생성 과정을 방식을 갖고 있어요. 클래스가 독립적인 멤버 변수 없이 단순히 비슷한 용도의 함수를 멤버 변수가 없고 단순히 비슷한 용도의 함수를 그룹으로 묶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객체를 불필요하게 많이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드 작성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클래스 싱글톤이라고 하나 만들면서 여기에 스테이틱으로 샵을 붙이면은 외부에서 접근 못하는 그 은닉된 변수라고 그랬어요. 커런트는 널. 스테이틱이 붙은 경우는 객체를 안 만들어도 내가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get instance 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singleton 샵 current가 널이면 singleton 샵 current는 new singleton 객체를 만들고 return 샵 singleton 샵 current 이렇게 하면 얘한테 new가 할당이 안 됐으면은 새로 해서 리턴하는 거고 아까 해놨으면은 이 if는 건너뛰니까 불필요하게 new를 여러 번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메서드를 집어 넣으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const by는 객체를 만들 때 singleton get instan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여기서 new를 대신 해서 리턴합니다. 자, 얘는 3번 HTML을 그냥 그대로 재사용할게요. 자, 요렇게 한번 실습하시고 싱글톤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서 객체의 이름을 my로 바꾸죠. 자, 여기서의 my는 new 메시지에서 만든 거고 싱글톤에서 my는 singleton.get instance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HTML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건 간에 my라는 객체를 내가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요 스크립트건 요 스크립트건 내부적인 클래스 구성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my라는 객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HTML 입장에서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원래 모듈을 만들 때는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모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선 그 안에 무슨 코드가 있는지 알 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 나는 호출만 하고 리턴 값만 제대로 받으면 돼. 엄밀히 말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한 거랑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이런 특성을 객체 지향 언어의 은닉성이라고 불러요. 안에 들어있는 내부 구조를 호출하는 사람이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객체 지향, 클래스 뭐 이런 개념이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를 산정하고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줬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my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요 코드만 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안에 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거 열어보겠지. 실무에서 전혀 안 열어볼걸요? 궁금하지도 않을걸? 왜냐면 내일이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열어봐. 뭐 굳이 열어보겠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을게요. 자, 이게 이제 싱글톤 패턴으로 객체가 생성된 과정이에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 싱글톤으로 만들더라도 이렇게 new get 인스턴스로 객체를 만드는데 HTML에서 new 하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new에서 객체를 만들면은 생성자라고 사전에 약속된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는데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정의되는 과정에서 singleton.getInstance 그럼 얘를 따라가면은 여기서 new 싱글톤 한번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실행될 거고 HTML에서 new를 또 하니까 여기는 두 번 실행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생성자 메시지가 이렇게 두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객체를 한 번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싱글톤 클래스의 목적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의 기교를 부려요. 자, 변수 이름 앞에 일부러 언더바 두 개를 넣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접근 못하게 하려고. 자, 심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하면 해시 값을 반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무작위 문자를 리턴한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한테만 의미 있는 어떤 값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oString이라고 해서 호출해 보면은 심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생성 시간을 만듭시다. new date get time 이렇게 하면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시간이 되겠죠. 그럼 로그에 언더바 두 개 타임 스탬프 이렇게 하면은 요 JS 파일이 실행됐을 때 시간값이 나와요. 자, get 인스턴스에 파라미터를 하나 보낼게요. 스탬프라고. 생성자에다가 스탬프라고 생성 파라미터 하나 보낼게요. 이 소스 안에서 쓸 때는 이 타임 스탬프를 파라미터로 보낼 거예요. 요 시간값을 보낼 거예요. 그럼 율로 받는 거죠. 만약에 스탬프가 위에서 정의된 스탬프와 다르다면 throw new error 싱글톤 클래스는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킬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싱글톤 클래스 객체가 생성 하나만 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new라고 만들면 여기 아까 파라미터로 정해놨잖아요. 그 파라미터, 즉 객체가 생성될 때의 이 시간값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매번 에러가 날 거예요. new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 숫자값 복사하면 이제 실행할 때마다 바뀔 텐데요. 시간값이니까 매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싱글톤이라는 거는 이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정 객체를 쓰고 싶으면 싱글톤 get instance를 통해서만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커런트를 마치 카드 돌려막기처럼 하나가 여러 개한테 복제되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객체를 재생성하는 게 아니라, 자, 한 번밖에 안 나왔죠. 딱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싱글톤 클래스의 가장 쉬운 설명은 카드 돌려막기예요. get instance라는 메서드로 객체 만들 때마다 계속 똑같은 거를 얘한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는 요 message.js라고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message.js 간단하게 클래스 작성해 보시고, 이거를 활용해서 싱글톤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실습하실 파일 정리할게요. 자, 실습자료 두 번째 거 보내드렸고요. 요거 완성하시고, 이제 어저께 만들었었던 함수들, 쿠키 설정이라던가 뭐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써야 되거든요. 걔네들을 싱글톤 클래스로 만들어서 모듈화 시킬게요. 그럼 이후 예제부터 그 모듈들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새로 파일 하나 만들고요. helper.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이 파일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그 재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클래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웹페이지 만들 때 자잘자잘하게 내가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매번 따다 써야 되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소스를 매번 복붙해야 되는 기능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 이제 다 때려 박는 거죠. 저마다 자기만의 이런 헬퍼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이제 보여드려 보면은, 한번 샘플로 보여드려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엑시오스 헬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에 진행할 AJAX 처리를 위한 리액트용 헬퍼고요. 그 다음에 얘는 util 헬퍼라고 해서 그 우리가 사용했었던 기능들, 그런 것들 이제 쭉 만들어 놓는 기능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평소에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헬퍼로.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정규 표현식에 대한 기능들. 얘는 이제 리덕스라 그래서 리액트에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난이도 끝판왕에 해당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util. 이런 식으로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하기 번거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재사용. 두 번째는 한 번 만드는데 어떻게 겨우 성공했는데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은 안에 코드 절대 거들떠보기 싫은 애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매번 바꿔요. 저도 지금 Next.js로 웹사이트 프로젝트 했던 거는 요게 처음이었어요. Next.js는 여기서 처음 이거 하면서 지금 처음 써봤던 건데, 그때 만든 거라서 헬퍼 기능이 몇 개 없는 거지, 예전부터 사용하던 PHP나 자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헬퍼 만들어 놓은 거 되게 많고요. 그리고 jQuery 같은 경우는 되게 많고요, 헬퍼 기능이. 그런 것들을 매번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고 매 프로젝트마다 점점 보완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소스는 만들어 놓은 지 10년 넘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꾸준하게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코드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프로젝트 할 때마다 갖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노하우가 계속 쌓일 수 있다라는 거. 단점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근데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갖고 다닙니다. 제가 한참 회사 다닐 때 동생이 제 컴퓨터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싹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만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이런 그 기능들이 모여있는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저도 이거 만들 때는 되게 집중해서 하나 만드는데 막 며칠 걸려서 만들었어요. 주석도 되게 꼼꼼하게 달아놨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쓰다 보면 그런 거 있어. 와, 나 옛날에 되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이걸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만들었지? 그럴 때도 있고요. 백지 상태에서 앉아서 코딩 다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든 실무 프로젝트의 60% 이상은 구글링이에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지.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검색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코드를 갖다 넣으면 그게 지금 내가 작업하는 거에 100%딱 들어맞지 않거든요. 그거를 문제를 내가 찾아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게 더 힘들어, 사실은. 근데 그렇게 수정하고 나면 나중에 또 그 고생을 하기 싫잖아요. 그냥 걔를 헬퍼를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프론트용 헬퍼고, 이제 백엔드용 헬퍼는 이만큼 있어요. 백엔드용 헬퍼는 제가 알고 있는 객체 지향을 모두 적용을 해서 죄다 클래스, 에러 처리, 얘도 클래스, 이거는 클래스 아니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요것도 클래스. 실제로 제가 쓰는 코드 형태들이에요. 전 제가 안 쓰는 거는 수업에서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자, 이름을 utilhelper라고 정할게요. 클래스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예요.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름만 딱 봤을 때 얘가 클래스인지 함수인지를 나눠서 구별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일종의 사람들 간의 약속이에요. 자, 클래스 utilhelper 만들고, static current는 null, static get instance는 if utilhelper.current가 null이면, 아까 코드 그냥 계속 똑같이 가는 겁니다. utilhelper.current는 new utilhelper라고 만들고, return utilhelper.current. 자, 함수를 만들 때요.
일단은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원래 여러 줄에 대한 주석을 내릴 때는 샵 별하고 별샵 요 사이에서는 그냥 맘대로 쓸 수 있다가 원래 주석의 정의거든요. 근데 샵 별 2개 엔터 땅 치면은 약간 이게 주석의 틀이 잡히죠. 이것도 일종의 주석 규약인데 함수나 클래스의 기능을 설명할 때는 혹은 멤버 변수를 설명할 때는 샵 별 2개로 시작하는 요렇게 생긴 블록에다 작성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기능으로서 작용을 해요. 객체를 할당하여 리턴 한다. 이렇게 만들고 리턴은 리턴스라고 돼 있죠. 여기에 util 클래스의 객체 싱글통 객체를 할당하여 리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맛보기로 기능 하나만 합시다. 자,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것 중에 그 쿼리 스트링 변수를 제이슨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URL에 물음표하고서 들어있는 기능들 URL로 변환하는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여기 함수로 묶어 볼게요. get 쿼리 스트링 이라고 메서드를 만들고요. 여기서 const 쿼리는 new URL search 파람스에다가 location.search를 줍니다. 이걸 제이슨으로 바꿔서 리턴할 거니까 return object.from 엔트리스한테 쿼리를 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 설명을 다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임시로 지금 여기 얘는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파라미터를 A, B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A의 기본값은 0이고 B의 기본값은 빈 문자열이다. 이렇게 잡아놓고요. 샵 별 2개 엔터 치면은 파라미터 앞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변수의 타입을 적는 거예요. 넘버 타입의 A, 스트링 타입의 B. 파라미터를 읽어서 이렇게 기본 환경을 세팅해줘요. 주석 달라 이거지. URL에 쿼리 스트링을 제이슨 객체로 변환하여 리턴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HTML을 만들어 볼게요. 공사 helper.html이라고 만들고요. 스크립트 src는 js 밑에 utilhelper.js 가져올게요. 그럼 여기 utilhelper에서 객체 const utilhelper는 utilhelper.getInstance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게 HTML에서 작동할지는 사실 잘 미지수긴 하네요. 스크립트 console.log에
util 점 여기선 작용을 안 하네요. 객체 생성도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네. 얘가 지금 HTML이라서 지금 작용을 안 해요. 나중에 리액트 가면 이거 다 작동할 거예요. 주석을 달아놓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여기서 get 인스턴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 아까 제가 주석 달았던 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util helper 점 아까 get query string이었죠. 그러다가 1하고 a 뭐 이렇게 주면 마우스 올렸을 때 네. 이게 지금 HTML 프로젝트라서 잘 작용을 안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메서드 util helper 안에 get query string이고 a, b 파라미터 나오고 주석 달아놓은 게 이렇게 설명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달아놓으면은 기능에 마우스 올리니까 말풍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HTML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작용을 안 하는데 리액트나 넥스트.js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로드 중.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 올리면은 제가 주석 달아놓은 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 달아놓은 게 이렇게 계속 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코딩할 때마다 이게 무슨 기능이었더라? 기억 안 날 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점 찍으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주석을 이런 기능 만들 때 평상시에 꼼꼼하게 달아놓으셔야 돼요. 주석도 문법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코딩할 때 이제 주석 만드는 거를 되게 귀찮아 하시는데 이런 일종의 헬퍼 계열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하려고 내가 기능을 이렇게 그 모듈화 해놓는 애들은 모든 메서드 위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으세요. 그럼 알게 모르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지금은 이게 HTML이 섞였기 때문에 조금 얘가 작동하는데 좀 버거워하는 거지, 나중에 이런 기능들 다 리액트 가면은 소스 파일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작성했던 기능들 찾으려면 매번 파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매번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get query string 그냥 get query라고 합시다. 스트링은 아니니까. get query.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현재는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 물음표 하고서 전달하는 변수들을 제이슨으로 바꿔서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주소 표시줄에 내가 이런 식으로 막 값을 맘대로 주세요. 왜 구글로 줬지? 네, 그러면 이렇게 변환된 객체가 제이슨으로 뜰 거예요.
요 기능을 진짜 은근히 많이 써요. 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그냥 유틸 헬퍼라는 클래스 만들고 제일 심플했던 기능 하나만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내일 이 유틸 헬퍼에다가 우리 어저께 쿠키 처리하느라고 만들어 놨던 함수 있거든요. 그 함수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규 표현식의 개념만 그때 한번 알려드렸었고, 진짜 활용되는 정규 표현식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정규 표현식들만 따로 이제 그 배포를 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걸 적용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형식을 검사하는 그 싱글톤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한 입력 포맷, 입력 내용들 검사하는 예제. 그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각종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그런 것들도 몇 개 선정해서 좀 써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걸로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요거 압축해서 단톡방에 올리고요. 자, 오늘이 우리 수업 날짜로 9일차였어요. 네, 9일차였고요. 그 다음에 그 10일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쿠키 관련된 거랑 정규 표현식 관련된 헬퍼만, 그 유틸 헬퍼 기능 보완. 11일차에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근데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아마 12일차까지 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11일차에서 끝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보면은 이제 예상대로면 12일차부터 이제 AJAX라고 하는 주제에 들어갈 건데, 그래도 원래 예상 진도보다는 지금 하루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17일, 18일차에 또 배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요거 순서가 좀 땡겨지는 거니까 클론 코딩은 한 최소 3일, 4일 정도 하겠네요, 아마. 자, 남은 시간 실습하시고 실습 다 되시면 정리하시면 돼요.